세리에 모든 선수 중에서 개인 콜이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유행하고 있는 선수 바로 김민재입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26일 한국 시간 26일 새벽에 열린 경기 후토크에 이어서 이번에 현지 반응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엠폴리의 스타디오 까를로 카스텔라니에서 열린 경기였어요. 세리아 24라운드였는데 나폴리가 엠폴리에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이번에도 풀타임 소화하면서 팀의 무실점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나폴리는 이로써 리그 8연승을 달렸고요. 24경기에서 21승 2무 1패로 승점 65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24라운드를 치르지 않은 2위 인테르와 승점차를 18점으로 벌렸어요. 인테르는 한국 시간 26일 저녁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득점한 빅터 오시멘은 최근 리그 8경기 연속골을 기록했고요. 이 8경기 기간에만 10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연속골 기록에 도전할 만한데 세리에아 역대 기록이 전설적인 공격수 바티스타가 세운 뒤 퀄리아렐라와 호날두가 한 번씩 따라잡은 11경기예요. 하지만 오시멘처럼 페널티킥이 없는 연속골만 본다면 역대 1위가 1960년대의 레전드 에지오 파스쿠티의 10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조금 더 유명한 선수죠. 최근 선수라서 트레제게의 9경기예요. 그러니까 한 골만 더 넣으면 트레제게의 페널티킥 없는 연속골 기록은 따라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5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 중입니다. 원정 무실점 승리 중이에요. 세리아에서. 이건 나폴리가 역대 3번째 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테르가 2번, 유벤투스가 4번 하고 나폴리가 이번엔 첫 번째 한 거라서 역대 7번째 사례니까 그다지 희귀한 기록은 아니지만 21세기에만 놓고 보면 유벤투스가 2번 한 것에 이어서 나폴리가 3번째거든요. 유벤투스는 또 이 기록을 세울 때마다 우승을 했습니다. 또 나폴리의 공격적인 스타일까지 감안한다면 의미는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현지 반응들 중에서 먼저 이제 평점보다 앞서서 이제 꼬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의 리뷰를 보면 경기 리뷰 기사가 이제 쭉 경기의 여러 중요한 모습들을 단락단락으로 모아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단락이 김민재에게 온전히 이제 받쳐진 그런 단락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단락의 소제목은 김민재 언제나 승리하는 기둥이라는 제목이고요. 가스텔라니에서는 수비적으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흔적을 다른 방식으로 남겼다. 거의 완벽한 헤딩슛이었는데 크로스바에 막혔다. 라는 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날 세트피스 공격에 가담해서 니어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는 헤딩으로 거의 골을 넣을 뻔했죠. 하지만 골대 크로스바를 강타한 다음에 땅에 맞고 나가는 그런 아까운 슛으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자, 세리아 공식 트위터도 김민재를 따로 다뤘어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공식 트위터에서 선수들이 몸 풀 때의 모습을 중계는 안 나가는 그 모습을 이제 자주 보여주거든요. 김민재를 보여줬는데 여기도 나옵니다. 이 개인 콜이 세리아 공식 트위터에서도 이제 영상으로 소개한 걸 알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세리아를 통틀어서 가장 개인 콜이 강력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세리아는 그런 문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개인 콜이라는 문화가. 제가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경기장도 좀 가보고 중계도 듣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지 누구 한 명을 이제 딱 짚어서 다 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입을 맞추지 않아도 동시에 뭐 김 하면 다 그렇게 들리니까 만들기도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유행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당연히 김민재가 현재 세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도까지 퍼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날 경기도 원정이었어요. 그쵸? 김민재는 최근에 세리아 내 원정, 전에 사솔로 경기도 그랬고요. 심지어 독일 원정에서도 김민재의 그 개인 콜, 이게 이제 중계에 들릴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다. 자, 그래서 한 현지 매체에서는 경기 전에 이런 포인트로 프리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경고가 4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이번 경기 경고 받으면 다음 라치오전이 빅매치인데 못 나온다. 큰일이다. 이것을 짚어서 프리뷰의 한 기사 소재로 삼을 정도로 김민재 선수는 지금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각 매체의 평점을 보죠. 먼저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 김민재에게 6.5점 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김민재 전용 점수 좋은 경기를 했을 때 딱히 뭐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한 센터백이 늘 받는 점수 6.5입니다. 김민재를 비롯한 팀 멤버 거의 상당수가 6.5를 받으면서 2대 0으로 승리한 경기다운 그런 모습이고요.
7점을 받은 선수들이 좀 있는데 이날은 특이한 게 라흐마니가 김민재보다 평점이 높은 매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반대로 김민재가 높은 데도 있고요.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두 센터백이 충분한 존재감을 보여준 승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건 이제 평점 혼자 아주 이제 아래로 쳐박은 선수가 있죠. 마리우 후이입니다. 후이는 이날 후반전에 퇴장을 당했는데 뭐 어떤 전술적으로 뭐 어떤 행동을 하다가 퇴장을 당했다거나 불강력적으로 운이 없었다가 아니고 그냥 순전히 본인의 자제력 부족으로 퇴장을 당했어요. 이제 뒤엉켜 넘어진 다음에 다리를 들어서 상대 공격수인 카푸토의 그 낭심을 볼스를 차고 말았죠. 뭐 살살 찼기 때문에 큰 부상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가격행위 자체가 당연히 퇴장 대상이고 비디오 판도 끝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후이 선수 혼자 막 4나 5대의 평점을 받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린 다른 매체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여기는 7점을 줬어요. 평가를 보면 제 생각에는 이 개인 콜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김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김민재가 좀 뇌리 강하게 남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제 평가 총평을 보면 나폴리 팬들의 김 소리가 그를 더 빛나게 한다 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접근하는 수비가 좋았고 크리스바의 막힌 슛은 운이 없었다 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7.5점을 받은 인물이 이제 오시멘 이날 득점을 했죠. 그럼 크바라치엘리아 골 상황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까지 3명이고요. 7점에 김민재와 라흐마니 센터백 듀오, 미드필더인 로보트카와 지엘린스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레트가 6점인데 요즘 메레트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레트는 선방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나폴리가 대체로 거의 우승 경기를 하다 보니까 메레트까지 공이 잘 안 가죠. 메레트는 6점인 날이 많습니다. 칼추나폴리 24 지역지입니다. 여기는 김민재에게 6.5점을 줬어요. 자, 흠잡을 데 없는 경기력에 대한 보상으로 골을 기록할 만했는데 크로스바에 막혔다. 하지만 발단지의 결정적인 기회를 막아낸 뒤 팬들이 그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이렇게 훈련 때뿐 아니라 경기 중에도 김이 나왔다는 걸 또 이 매체가 짚어주네요. 흠이 없었고 언제나 집중력이 있었다라고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7점의 라흐마니가 이제 득점을 하는 오시멘과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 로버트카, 크바라치엘리아도 7입니다. 6.5의 김민재, 디루렌쪼, 앙기사, 로사노, 스팔레티 감독 등 있었고요. 후이는 5입니다. 다음에 칼투나폴리 1926 또 다른 지역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즘 자주 말씀드리죠. 전국지고 굉장히 유명한 매체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와 여러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자매지 지역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김민재 선수에게 6.5를 줬습니다. 경합을 잘 했고 언제나 상대를 멈춰 세웠다. 이게 다예요. 네, 제일 짧습니다. 이제 김민재 이 정도 경기력에는 할 말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그런 평가 볼 수 있고요. 7.5를 혼자 받은 거는 역시나 오시멘입니다. 그 다음에 7에 앙기사, 로버트카, 스팔레티 감독 등이 있고요. 6.5가 많아요. 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딱히 뭐 개인적으로 아주 빛나지 않은 선수일 경우에는 승리한 경기에서 잘 공헌했다 이런 6.5를 주는 게 이탈리아라서 김민재, 메레트, 디루렌쪼, 라흐마니, 지엘린스키, 로사노, 시메오네, 카브라치엘리아, 엘마스까지 6.5를 받았습니다. 이 교체 투입된 엘마스가 짧은 출장 시간에도 불구하고 6.5를 받았다는 거 전 따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선수가 투입된 뒤에 득점력도 좋죠.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정말 소금 같은 존재, 나폴리의 핵심적인 교체 자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수가 빠져도 엘마스, 왼쪽 윙어 크바라치엘리아를 뺄 때도 엘마스, 오른쪽 윙어 로사노 나폴리타노가 빠질 때도 엘마스, 무조건 측면이나 최전방에는 엘마스를 먼저 넣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최전방은 오시면 빼고 이날처럼 시메온을 넣는 적도 많습니다. 미드필더도 지엘린스키와 번갈아서 선발로 나오기도 하고 지엘린스키가 경기 중에 부진하거나 좀 힘들어 보여서 빠져도 또 엘마스, 그래서 엘마스가 교체팀 정말 많이 되거든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했던 게 후이가 퇴장 당한 뒤 수적 열세에 처한 팀이 엘마스를 측면에 투입했는데 이때 엘마스의 전술적인 역할이 정말 빛났습니다. 엘마스가 팀이 한 명이 적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지능과 빠른 판단력으로 적극적인 압박을 해주면서 상대를 앞에서부터 몰아세웠고요. 그래서 오히려 엠폴리가 수적 우세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많이 못했어요. 나폴리는 후이가 퇴장당한 뒤에 단 한 개의 슛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비수들이 잘하면도 있지만 이 엘마스가 정말 전술적으로 큰 역할을 해줬기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엘마스, 김민재 선수와도 좀 친하고
또 같은 페네르바체 출신이라서 이적하자마자부터 좀 잘 지낸 걸로 알고 있죠. 실제로 친하다고 해요. 엘마스 역시 김민재 절친답게 팀 기여도 정말 높은 모습 이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폴리는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고요. 김민재 또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를 향한 개인콜 점점 커지고 있고요.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 점점 커지고 있고요. 예상 연봉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김민재의 재계약을 하면서 바이아웃을 올린다, 나폴리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 많은 뉴스가 나왔지만, 김민재 선수가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정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만 볼 때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느긋하게 자신을 둘러싸았던 인기를 즐기면서 경기에만 집중하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미뤄도 되는 상황이죠. 김민재 선수는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활약을 하기만 하면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